만나면 좋은 친구 MBC. 횡성 안흥에 청국장 명인이 탄생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법을 고수하면서 특유의 냄새는 없애고 맛은 그대로 살린 청국장을 개발해 신지식 농업인으로도 선정된 주인공 청국장 명인 송명희 씨를 만나봅니다. 4월의 따사로운 봄볕 속에 춘천시 서면 금산리는 요즘 매화꽃이 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매화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예쁜 꽃 도자기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전말촌 매화축제 현장을 소개합니다. 강원도에서 최초로 자동차 5,000대를 판매한 세일즈 왕이 탄생했습니다. 삼척의 한 대리점 소장인 백진호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 30년 넘게 세일즈를 이어오며 독서와 걷기도 병행하고 자동차 한 대당 1,000원씩의 적립금을 모아 지역인재 장학금도 꾸준히 기부해온 이야기 함께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11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명수 씨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오늘이 어떠한 날인지 과연 우리 명수 씨가 알고 계실까요? 알고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이 되는 날이죠. 역시 알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오늘이 왜 중요한 날인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처음 정해진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가 처음 생긴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좋은 기념일인 거죠. 맞습니다. 명수 씨 말씀대로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예, 사실 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13일로 기념을 해오다가 2019년부터 4월 11일로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네. 있었다는 사실 한 번쯤 기억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뜻깊은 오늘 생방송 강원 365 시청하시면서 따뜻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통 채널은요, 카카오 친구가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카카오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요, 메시지창에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와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 특별한 미션이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봄을 대표하는 꽃 하면요. 네. 아마 명수 씨도 정말 수많은 꽃들을 생각하실 텐데 그럼요. 특히 오늘은요. 네. 강인한 생명력을 지칭하고 있고 또 우리 결의 얼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진달래를 들고 왔거든요. 자, 오늘 삼행시 주제 진달래입니다. 진달래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첫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 네. 저희가 사실 횡성 안흥에 굉장히 많은 명물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기억하시나요? 일단 배가 고픈데 안흥 찐빵이 가장 먼저 생각이 그럼요, 나고요. 예. 또 안흥고 드론 축구팀 멋졌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안흥에 대한 명물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굉장히 많이 예.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최근에 이 안흥에 명인이 탄생을 했다고 명인이요? 하거든요. 예. 과연 어떤 분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횡성군 안흥면입니다. 오늘은요, 안흥찐빵 먹으러 온 건 아니고요, 명인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쪽에 명인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오랜 시간 한 우물만 판 맛의 명인이 있습니다. 인증받은 손맛으로 전통의 맛을 이어가고 있는 주인공.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기 오면 명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근데 저 멀리서부터 딱
선생님을 뵀는데 아 이분이구나 싶더라고요. 명인 맞으시죠? 네, 명인 맞습니다. 제가 제대로 잘 찾아왔네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무슨 명인인지는 모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기 항아리들이 많잖아요. 항아리 하면 된장, 간장, 고추장인데 제 느낌으로는 된장 명인 아니세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그럼 무슨 명인이세요? 청국장 명인이에요. 청국장 명인이시구나. 네네. 오. 오늘의 주인공 송명희 청국장 명인입니다. 이게 청국장이에요? 오. 청국장이요? 청국장이 아니라 된장이에요. 아 이건 된장이에요? 예, 예. 된장. 제가 너무 모르네요, 선생님. 제가 아니 명인을 처음 만나봐가지고요, 선생님.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명인 증서도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보여드려야죠. 네. 아 정말요? 네.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아니 여기 상장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아 이거구나. 네.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인. 지난 3월 한국무형문화유산 청국장 명인이 된 주인공. 강원도 첫 청국장 명인이 탄생한 건데요. 진짜 명인 맞으시네요. 아 너무 멋있으세요, 선생님. 근데 2022년 최근에 받으셨네요, 이 명인을. 네네네. 청국장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청국장을 만든 지는 35년 정도 되고, 35년이요? 네, 본격적으로 뭐 사업으로 시작한 건 20년 이렇게 됐어요. 리포터님도 청국장 좋아하세요? 저는 청국장을 진짜 좋아해요. 그런데 냄새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서 자주 먹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청국장의 제일 큰 문제가 그 냄새죠.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에서 제가 청국장을 이렇게 띄워서 식구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하다 보니까 뭐 이웃에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난다. 청국장을 직접 띄울 정도로 청국장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끊이지 않았던 명인의 집. 이웃에게 항의를 받기 일쑤였는데요. 그렇게 특유의 냄새를 잡기 위한 고민이 시작됐고 오랜 연구 끝에 냄새 없는 청국장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 청국장의 그 쾌쾌한 냄새 때문에 먹기 네네.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연구와 또 노력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청국장이 탄생을 하고 명인도 되신 거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명인표 청국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혹시 그 과정을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보여드려야죠. 아, 정말요? 네. 네. 바로 볼 수 아세요? 있어요? 네. 와, 기대되는데요. 명인의 노력과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냄새 없는 청국장.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기도 좀... 네. 이거는 쥐눈이 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서목태라고? 네, 그 콩이에요. 이게 강원도 이 약콩이 제일 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요 노란 콩은 뭐예요? 아, 이거는 빛의 콩이에요. 아, 근데 콩이 진짜 깨끗해요. 네, 깨끗하고 굵고 모양도 예쁘고. 그리고 정말 맛있어요. 콩이. 콩이 다 삶아졌네요. 아니 벌써부터 이 고소한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아 먼저 이렇게 콩을 삶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런데 요즘에는 네. 솔직히 이게 편리한 기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 하나하나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시는 전통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전통 방식으로 하고 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장하시는 거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했어요, 이런 거 만드는 거를. 어깨 너머 배운 솜씨로 일찍부터 장을 만들었던 명인. 안흥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콩에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손맛을 더해 전통 방식 그대로 청국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적당히 잘 삶아진 콩은 명인의 비법이 담겨 있는 비밀의 방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시키는 과정이고요. 네. 선생님 여기가 이제 발효실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네. 잘 식힌 콩을 여기에서 발효시키면 청국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 발효실도 좀 살짝 구경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니 저 그냥 문 살짝 열고 살짝만 볼게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안 보고 가면 섭섭하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이 안에 청국장이 지금 발효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얘들이 저처럼 예민해요. 예민해서 아이고 네. 그래서 이게 공기가 들어가고 온도가 변하면은 상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안 될까요? 아니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청국장을 띄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발효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더 들어가시면 안 되고 우리 남편도 못 들어가게 해요. 아쉽지만 발효실은 참도록 할게요. 네. 그나저나 선생님 제가 이 구수한 콩 냄새를 계속 맡았더니 배가 고픈데 혹시 청국장 맛은 볼 수 있을까요? 보여드려야죠. 그건 돼요? 네, 청국장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철통보안 발효실에서 맛있게 띄어진 명인의 청국장. 정말 냄새가 안 날까 궁금했는데요. 이거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제가 알던 청국장 냄새가 아니에요. 그 역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요? 그렇죠? 구수한 냄새가 나죠? 아니 요것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와. 보글보글 소리부터 맛있는 청국장찌개. 자, 그럼 이제 맛을 봐도 될까요? 네. 보세요. 맛있겠다. 명인의 청국장찌개.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오. 다행이네요. 와 진짜 맛있어요. 와.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맛. 바로 한 입 더 먹어보는데요. 아니 사실 좀 냄새가 덜 나는 청국장이라고 하셔서 맛이 좀 덜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깊고 구수한 맛은 그대로 있으면서 네. 냄새는 또 덜 나니까 먹기도 훨씬 편하고 진짜 맛있네요. 와. 지금 아마 저녁 시간이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배가 고프실 것 같아요. 이 청국장에 쓱쓱 비벼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도 한 입 하실래요? 하고 제 입으로. 너무 맛있어.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행복.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진짜 인생 청국장을 만난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 청국장 명인으로서 앞으로 뭐 바람이나 계획들 있으세요?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건강을 잘 유지해서 제 청국장을 또 좋아해 주시고 꾸준히 드신 분들, 그분들한테 그냥 지금처럼 똑같은 맛으로 이렇게 오래오래 그냥 해드린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위해 청국장을 끓이던 평범한 주부에서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을 개발해 명인의 자리에 오르게 된 주인공. 앞으로 더 깊고 구수해질 송명희 청국장 명인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네, 청국장 명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청국장 명인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지은 씨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왜요? 직접 명인이 끓여주신 청국장 찌개를 드신 거잖아요. 그래요, 네. 아니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냄새가 나지 아하. 않는 청국장이라고 하니까 기회되면 꼭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방송 끝나고 청국장 찌개 오늘 저녁으로 먹을 건데 어떻게 명수 같이 가실래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명인으로서의 길, 앞으로의 그 왕성한 활동도 저희 강원 365 제작진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더위 때문인지 몰라도요. 네네. 윤석 씨, 요즘 정말 거리마다 벚꽃들이 활짝활짝 피어 장난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아, 네, 예. 보셨어요? 일단은 뭐 이 환절기에 식곤증이다, 춘곤증이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봄꽃만 보면요 좀 피로가 이렇게 녹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봄꽃이 주는 그 에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봄꽃 하면 벚꽃을 떠올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맞아요. 사실 벚꽃보다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매화인데요. 또 매화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화 축제가 열리고 있는 곳, 이 춘천시 서면 금산리로 떠나보시죠. 비로소 봄이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벚꽃보다 한 발 앞서 봄을 알리는 곳 매화.
매화 소식에 너도 나도 춘천시 서면으로 찾아들고 흙으로 구운 매화 풍경은 딸랑딸랑 손님들을 반깁니다. 그래도 또 힘들어도 해보자 그래서 다시 2015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금산리 도예마을의 향기로운 봄잔치, 전말촌 매화축제 현장을 소개합니다. 3년 만에 매화축제 소식에 사람들이 금산리 전말촌으로 모여듭니다. 예쁜 봄꽃이 장난감보다 좋은 아이들. 누가 땄어? 선아가 땄어? 벚꽃이랑 헷갈려가지고 저희도 벚꽃이라고. 벚꽃인 듯 벚꽃 아닌 벚꽃 같은 매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래봬도 벚꽃보다 먼저 와서 봄을 알리는 꽃이라고요. 고고하고 청초한 매력에 예로부터 선비의 꽃이라 불려온 매화. 우아한 백매화와 사이사이에 낀 발그레한 홍매화까지. 따사로운 햇살과 꽃향기에 파묻혀 살포시 카메라에 봄을 담아봅니다. 여기 봐요. 여기 하나 둘 셋.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니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많이 볼 것도 보고 기분 완전 좋아요. 진짜 짱이에요. 매화 보러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 금산리 주민들. 동네 어머니들은 다 함께 팔을 걷어붙였고 바로 옆 중학교의 학생들도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전말촌 아주머니 아저씨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봉사활동에 캐스팅되었습니다. 학교 학생 수가 많이 모자라서 지금 준비하는 인원이 좀 모자랄 수 있는데 그래도 즐겁게 다 같이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한 축제. 서면 지역 소상공인들이 차린 아기자기한 플리마켓은 여심을 사로잡고 서면 농민들이 정성껏 농사지어 만든 농특산물도 인기가 좋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존과 도예 작품 전시, 꽃대골 속에서 즐기는 문화 공연까지. 와, 이렇게 다채로울 수가 있나요? 예로부터 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흙이 좋기로 소문났다는 금산리 점토마을. 축제를 처음 기획한 건 이곳의 도예가 전채윤, 박영진 부부입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방이 전부 매화꽃인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 들어올 때까지 매실꽃이 매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끼리 즐길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보자.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조그맣게 진짜 이렇게 마을 잔치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2000년도 그때. 잔치라는 말이 어색한 요즘 세상에 매화축제는 온 마을이 화합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금산리에 시집와서 한평생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 모처럼 한껏 손맛을 발휘해 주시는데요. 옛날부터 이 매실이 좋다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옛날엔 여기 매실 구했어요. 구해서 사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랬다는데 지금 매실이 흔해가지고서는 지금은 그렇지. 노릇하게 구워낸 화전에 꿀 대신 바르는 매실 조청. 그 새콤달콤한 쫀득한 매력에 PD도 반하고 작가도 반하고 꿀도 없는 게 진짜 꿀맛입니다. 자, 잘 먹었으니 이래라 제작진. 주차장에서 3대가 함께 나들이 온 서윤이 시어기네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들을 따라 매화축제 완전 정복에 나서볼까요? 축제장을 향하는 길목에서부터 이미 축제 즐기기에 시작. 저기 끝에 봄 옆에. 끝에 봄 가봐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업로드하면 금산리 특제 매실에이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즐기는 웰컴 드링크. 이렇게 잘 먹어봐. 옳지. 시원하지? 매실 마시죠? 두 번째 미션은 체험존 즐기기. 동그란 점토에서 매화꽃 모양을 무사히 분리해내면 성공하는 달고나, 아니 일명 흑고나 미션입니다. 성공한 점토는 나중에 잘 구워서 나무에 걸리게 되고요. 미션 스티커 3개를 모으면 서면 농산물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윤이 시어기네 가족도 도전해 보는데요. 촉촉하게 물로 적셔가며 긁고 또 긁고. 그렇지. 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조금만 더. 망했다. 아빠 나 깨졌다.
여기에 탁 하고 깨졌죠. 꽃 한 송이 피우기가 만만치 않네요. 흙고나는 실패했어도 봄바람에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 소리가 좋아요. 이게 다 매화 모양이에요. 매화? 매화. 이게 매화 그럼 저가 아까 깨트린 게 매화예요? 다시 만들러 갈래요? 아니요. 어려워요. 할머니와 엄마는 여유를 즐기며 매화차 체험을 즐깁니다. 핀다. 난 아직도 찻잔 속에서 천천히 봉오리를 띄우는 매화차. 그냥 꽃피는 느낌으로 향맛으로. 가까이서. 그럼 이 컵을 주는 거예요? 은은한 매화향이 딱 엄마의 취향 저격. 시혁이도 한 모금 마셔볼래요? 나중에 매화 그 꽃을 따서 조금 여러 개 놓고 하면 매화 차 향도 날 것 같아요. 한편 아직도 혼자 남아서 흙고나를 하고 있는 아빠. 아유, 승부욕이 남다르시네. 약간 돌 닦는 기분이에요. 열심히 돌을 닦아봐. 이번 건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언니 이번 거 사본 거 아닌데? 스티커 준비해 놓으니까요. 아직 준비 안 했어? 넘치는 자신감. 과연 결과는? 두 분 다 다시. 성공. 성공? 인정? 아빠 거기에다 부셔주면 안 돼. 역시 아빠들은 위대합니다. 온 가족이 다양한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 이번에 엄마는 캘리그라피에 도전하는데요. 두 아이에겐 엄마지만 부모님께는 든든한 딸. 아빠 선물. 아버지께 마음을 담은 편지도 전하고 미션 스티커도 3개 다 모았습니다. 이제 여유롭게 꽃길 산책을 즐겨볼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활력소가 되어줄 행복한 봄나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사진도 많이 찍고 소중한 추억도 가득 쌓아봅니다. 아유, 누가 꽃인지 모르겠다. 정말 한 3년 만에 이렇게 꽃 구경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가족들이랑 부모님이랑 너무 재밌었고요. 즐거운 추억 쌓은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즐거웠어요.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하고 그리고 힘들어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축제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셔가지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즐거움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행복하죠 뭐. 가족끼리 멀리도 안 가고 가까운 곳에 와서 이렇게 보고 갈 수 있고 너무 좋죠. 이런 지역 축제가 많으면 좋죠. 계절별로. 역시 서면이다. 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을 주민들의 애정과 자부심이 만들어낸 매화축제. 춘천 서면에 가득 피어나는 매화는 봄의 전령이자 행복의 배달부입니다. 지지 않는 봄꽃이 피는 마을, 이곳은 서면 금산리입니다. 춘천 금산리 전말촌 매화축제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020년과 21년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 아쉬운 마음이 더해져서일까요? 올해 매화가 더 아름답게 피어난 것 같네요. 자, 매화 축제는 어제부로 끝이 났지만요. 금산리의 매화는 지금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시간 여건 되시는 분들은요, 한적한 금산리로 봄꽃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봄나들이 즐기실 때 방역수칙 꼭 맞습니다.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타인과 거리를 두시면서 아름다운 추억 많이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 친구 그리고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의 주제 용석 씨 알려주시죠. 자, 오늘은요, 봄꽃의 또 대표적인 꽃입니다. 꽃이죠? 진달래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결의 얼을 상징하는 진달래로 오늘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기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전국은 지금입니다. 오늘은 안동으로 떠나볼 텐데요. 네. 이 트로트 열풍에 힘입어서 전국 각지에서 트로트 신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동에도 꼬마 가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었던 트로트 열풍. 특히나 구성진 목소리에 귀여운 매력까지 겸비한 트롯 신동들은 누구나 엄마 미소를 짓게 만들었는데요. 경상북도 안동의 아들이 영탁이라면 언젠가 안동의 손자는 이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살 꼬마 가수 권동훈의 일상 지금 만나보시죠. 주인공이 다니는 초등학교. 이제 막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안녕하세요. 가수 권도훈입니다. 한창 장래희망을 고민할 나이 13살. 그런데 이 친구는 벌써 가수라고요. 멋진 것 같고요. 더 큰 무대에서 더 잘 쓸 것 같아요. 멋있고요. 그 약간 노래 부를 때 깊게 부르는 게 약간 인상이 깊었어요. 꼬마 가수는 학교를 마치면 매일같이 음악 학원에 갑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학원 선생님인데요. 꼬마 가수 권도훈 군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입니다. 오늘 무슨 수업해요? 오늘은 기타랑 재즈 피아노, 그 다음에 댄스 토 시간 이렇게 할 거야, 알겠지? 아유, 바쁘다 바빠. 하루 동안 배우는 과목만 무려 3개라고요? 대체 평소 연습량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보통 재즈 피아노, 그다음에 댄스, 그다음에 기타 레슨을 이제 정규 수업은 3시간씩 하고 있고요. 보통은 하루에 한 3-4시간씩 와서 꼭 꾸준히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있습니다. 쉼 없이 노력하는 이 열정 진짜 대단하죠? 오늘 배운 노래는 나의 인생이에요. 이미자 씨 노래. 연습 대신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올 법도 한데 억지로 하기보다는 음악이 재밌어서 이렇게 수업을 받는다네요. 기타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타쌤이 기타 쳐주면 엄청 멋있고 제가 칠 때도 뿌듯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습득력과 응용력이 좋고 거기에 따른 표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참 기대가 많이 되는 학생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재능을 키우고 있는 도훈 군. 밖에서 어머니가 대견하게 바라보고 계신데요. 사실 노래하기 전까지는 아들 걱정이 많았다고요. 도훈이가 팔싹둥이로 태어나서 또래에 비해 성장 속도가 많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보다 모든 것이 다 느리더라고요. 저 학원도 이것저것 다 보내보았는데도 다 똑같이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자신감도 없고 소극적이었다는 도훈 군. 그런데 어떻게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된 걸까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그거에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법 노래를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훈아 우리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데 노래방에 가니까 엄청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도훈아 너 노래 배워볼래? 하니까 흔쾌히 처음으로 도훈이가 나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노래를 시작하고 웃을 일이 많아졌다는 도훈 군. 각종 상을 탄 건 기본이고요. 노래 교실에도 가고 지역 축제 초대 가수에 방송 출연까지 하게 됐습니다. 최근엔 안동 MBC에 방문했는데요. 견학한 게 아니라요. 무려 가수로 출연했습니다. 안동 MBC 라디오 프로그램 사상 최연소 출연자였다네요. 당당하게 나는 청춘이라고 외치는 13살 권도훈 군.
누구보다 솔직한 토크와 재미있는 무대로 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굉장히 순수하지만 정말 타고난 끼가 있어서 정말 트로트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훌륭한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할게요. 트로트계의 신동의 대표적인 주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수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고 콘서트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을 전해주고 싶어요. 이미 앨범을 냈지만 여전히 가수가 꿈이라는 도훈 군. 이 친구에게 노래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노래는 버팀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노래를 부르면 행복해지고 그래서 조금 더 노래에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노래를 시작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아지고 성격도 밝아졌다는데요.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임영웅 삼촌처럼 되고 싶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봄을 도우나 쉬는 날도 없이 매일 많은 연습에 학교 생활에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항상 씩씩하게 열심히 잘해주는 도훈이가 엄마는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 또 너무 고마워. 엄마는 도훈이의 꿈을 항상 응원할게. 사랑해 아들. 화이팅! 노래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꼬마 가수. 지금보다 더 큰 꿈을 향해 매일 노력하며 청춘을 보내고 있는 권도훈 군의 힘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용석 씨. 네네. 어떤 한 분야에서 3시간씩 하루 10년 넘게 노력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만시간의 법칙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만시간의 법칙을 통해서 네. 저희 생방송 강원 365, 저희 MC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 MC 자리를 좀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다. 네.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 저랑 속마음이 같으신데요? 그러니까요. 오늘은요, 삼척으로 가셔서 이분께는 어떤 삶의 노하우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또 이제 제가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강원도에서 자동차 5,000대를 판매한 세일즈왕이 탄생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30년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주인공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가 들려주는 꿈이 있는 세일즈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는 자동차를 31년간 열심히 팔아온 그래서 5,000대 판매를 돌파한 세일즈맨 백진호입니다. 기름 넣는 거는 이렇게 뭐를 옛날처럼 당기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고객 상담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게다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고성부터 부산까지 해파랑길을 꾸준히 걸어왔는데요. 이런 근성과 성실함이 없었다면 지금까지의 성과도 없었겠죠. 자동차가 출고가 잘 안 돼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해놓은 날도 다가오는데, 그런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고객분들이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전에 사셨던 분이 전화를 하셔서 아들 차 한 대 필요한데 상담 좀 하자 그래서 저도 5,000대 빨리 팔아야 되고 빨리 오라 그래서 1시간 만에 5,000대를 채웠는데 그 출고증을 끊는 순간 눈앞이 진짜 깜깜해졌었어요. 그리고 5,000대 팔고 그동안 제일 고생한 아내에게 제가 포상금을 전달해 주는 순간 식탁에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흐느끼면서 제가 나왔죠. 가장 중요한 세일즈 키포인트는 저만이 갖고 있는 운전이 미숙한 분들에게 도로 연수를 해드린다는 거. 운전을 하실 줄 아는 분들도 차 팔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 방법이나 주행 방법을 연수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레 단골 고객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삶이 그러하듯 백 대표 역시 그리 평탄한 인생길만 걸어온 건 아닌데요. 그때마다 마음을 잡아준 건 다름 아닌 독서였습니다. 그래 처음에 제가 50되는 해 여름에 그때는 차를 6년에 1000대씩 팔았기 때문에 책을 6년에 1000권을 읽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차를 한 대 파는 것보다 책을 한 권 읽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평소에 책도 안 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종류의 책을 가리지 않고 인문 고전부터 철학, 심리학, 자기개발, 예체능 골고루 보다가 보니까 지금 읽는 책이 다음 읽을 책을 선정해 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1년에 100여 권의 책을 읽다 보니까 안과에 1년에 1, 2번씩 가는 거예요. 왜?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안 읽으면 되는데. 제일 많이 읽었을 때는 150권 이상도 읽었었어요. 그리고 책에다가 밑줄을 치고 중요 부위에 별표를 치고 그걸 독서 노트에 옮기고 지금 왜 책을 읽나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독서는 저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가 있는 사람한테 행복을 주잖아요. 가는 길을 알려주고 길을 잊어버렸을 때도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잖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지만 책을 읽으면서 방향도 잡고 실패했을 때 위로도 받고 또 한 권, 두 권 읽으면서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저희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차를 한 대도 못 파는 사람이었어요. 환경도 안 좋고 노력해도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도로 연수를 하면서 바퀴가 다리 난간대에 걸려서 뒤집힐 뻔한 적도 있고 예전에는 오토매틱이 아니고 수동을 샀었잖아요. 고속도로 연수를 하다가 기아 변속을 잘못해서 차가 멈출 뻔한 분들도 있고 그럴 때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많이 울었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은 남들하고 차별화됐다는 세일즈 방법이었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세일즈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판매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영업생활 8년 만에 IMF가 오고 자동차 회사에서 대리점을 모집할 때 손은 제일 먼저 들어서 오픈하고 싶었는데 경제력이 없었잖아요. 그때 여러 지인 가족분들 다 손 벌려서 대리점을 오픈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한 거죠.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남들이 볼 때 그건 잘 될 거야 하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때 미쳤구나 하는 것만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에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신체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제 직업병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3주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집에 일주일간 격리됐었는데 일주일 격리되어 있는 동안 태블릿 PC와 휴대폰으로 자동차를 6대를 팔았어요. 근무할 때보다 더 많이.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시골 말로 죽도록 진짜 최선의 노력을 더 했는가를 질문을 던져보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합니다. 5,000대 돈 많이 벌었겠네? 그게 뭐가 중요한데 저는 한 대 한 대가 모여서 5,000대가 된 거지 하루아침에 5,000대 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5,000대를 팔면서 매일매일 대수를 쉬었다는 거예요. 5,000대의 끝은 끝이 아니라 겨울은 계절의 끝이 아니라 봄이 오기 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5,000대는 끝이 아니고 6,000대의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6,000대 파는 날을 잡고 또 달려가야지요. 늘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그가 입사 때부터 30년 넘게 적어온 매일매일의 치열한 기록인데요. 바로 이 삶의 기록들이 모여 새로운 꿈을 꾸게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꿈이란, 제가 예전에 고도원 작가님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목표나 어떤 꿈을 설정했을 때 그 지점에 도달하면 그 다음 목표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꿈 넘어 꿈을 이루었을 때 그 다음 꿈을 설정해 놓은 게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일즈와 도보 여행과 독서를 융합해서 젊은 친구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다면 글도 좋은 글 써볼 욕심도 있고, 그런 욕심이 엄청 많은데 지금까지 시련은 있었으나 다 그 시기에 이루어 왔던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이를 먹어가지만 에너지가 넘치고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실현될 날을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생생하게 꿈꾸고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어느 작가의 말처럼 생생한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믿는 백진호 대표.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향한 그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건 아닐까요? 세일즈는 말할 것도 없고요. 1년에 100여 권이 넘는 책들을 소화하셨습니다. 여기에 도보 여행까지 진짜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신데 이건요, 마음속에 끓고 있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대단하신 건요. 네네. 자동차 한 대를 판매할 때마다 1,000원씩 적립을 해서 삼척 후배들을 위한 향토 장학금을 꾸준히 기부해 왔다라는 점이죠. 여기 더해서 청년들을 위한 이제 프로젝트 설립 계획도 갖고 계시고요. 이제 글쓰기에도 도전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그런 꿈과 희망에도 저희 생방송 강원 369 제작진들이 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고요. 오늘 시청자 소감과 함께 삼행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설악지기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아름다운 매화꽃만큼이나 마을 인심도 참 아름답네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죠. 예. 그리고 현현님, 진짜 배가 많이 고픈데 다른 음식보다는 내가 만든 청국장찌개를 먹어봐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저희도 오늘 청국장찌개를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기님, 안동의 권도훈이라면요, 홍천의 홍잠언이란 꼬마 가수가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에게도 노래 배워야겠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네, 어리다고 노래 실력이랑 나이는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분들께 저희가 좀 배워야 되잖아요. 아까 그 도훈 군이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작곡하는 모습이 참 멋지더라고요. 감동이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대박. 말이 5천 되지 대단하시네요. 네. 민망하고 창피하고 제가 힘든 건 세 발의 피입니다.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열심히 살아야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삼행시 소개해 드릴게요. 두리두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진심 연애하고 싶어요. darling 어디에 있나요? 네. 내 눈앞에 나타나 주세요, please 하셨습니다. 용소 씨가 보내신 거예요? 티가 납니까? 두리두리. 네, 네, 고맙습니다. 두리두리님. 고맙습니다. 진심 연애하시기 바랄게요. 김영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진주 옆 동네 친정 거창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끓여주시는 달래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집니다. 네. 내일 당장 가고 싶어요. 얼마나 드시고 싶으실까요? 좋은 네. 작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옥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진짜 맛있는 청국장. 달달 짭조름한 겉절이와 함께 먹고 싶어요. 네. 내일 당장 먹으러 가야겠어요. 다들 그러니까. 오늘 청국장찌개를 보시고 친정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우신 것 같아요. 맞아요. 청국장도 그렇고 맛있는 음식들 오늘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끼처럼 깡총깡총님.
진실을 말해. 달라고 말했는데 네. 내 입으로 말하면 부끄럽잖아. 널 좋아하는 걸 어떻게 말하니? 네, 이것도 용석 씨가 보내신 건 아니시죠? 네,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 부끄럽죠. 하시는. 널 네. 좋아하는 건 어떻게 말하니? 네, 고백하고 싶어 하시는. 토끼님께서 지금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고백을 하셔야지 어떻게 네. 연애가 성사가 되고 네네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아, 혼자를 눈빛으로 좋아하시는- 안 돼요? 아니, 혼자를 너무 즐기지 마시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은이 맘님께서 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운 좀 주세요. 진짜 명인을 찾아라.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청국장의 명인. 달라 노력과 정성으로 냄새 없는 청국장은 그건 아무나 흉내낼 수 없지. 오예 오예. 노래를 하고 계시네요. 래퍼 됐죠. 진짜. 아, 용석 씨 이거 래퍼 등장을 랩으로 잘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못 살렸습니다. 네, 다음에 나은이 맘님 한 번 더 랩으로 좀 보내주시면 우리 용석 씨께서 예, 제대로 제가. 랩으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959님 보내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났네요. 달달한 말로 나를 녹여주는 내 남편 사랑해요. 아. 고마워요. 어머나. 야, 명씨가 보냈죠? 아닙니다. 아니 그래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남편분이 이런 사랑 그래요. 고백을 들으시면 그 아이디까지도 오고 너무 귀여우시네요. 눈사람이신가 봐요. 자주 녹으시네요. 애교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명신님, 네. 진심이에요. 달님에 대한 이 마음. 내일을 함께해요. 결혼해줘요. 와우. 오늘 또 고백이 아. 결혼까지 나왔네요. 아까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연애하기 전에 고백인 네. 것 같았어요. 이거는 청혼이네요. 청혼까지. 네. 와. 와, 결혼해줘요. 그러니까 결혼해줘요. 이 마음이 꼭 닿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꼭 상대방 분이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꼭 그랬으면 보여주시고요. 자, 오늘 삼행시의 당첨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두구두구두구. 사랑을 하고 싶으시다는 두리두리님께서 받아가시겠네요. 두리두리님께서 오늘 당첨되셨고요.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